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금양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을 볼 때마다 저도 한 사람의 이 투자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회사를 일으키고 또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응원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드러날 때마다 안타까움과 함께 개탄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금양의 재무 리스크나 내부의 이런 이슈들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 저 역시 이런저런 자료를 찾고 있고 저 역시 또 투자를 했고 또 저 역시 실제로 실무진들과 만나면서 진정성 있는 분석을 해보려고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 이 또 아카데미에서 정말 바둥바둥 요리조리 대응하면서 한 걸음씩 또 나아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 그 다음에 기업의 생태계가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저는 금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이대로 지금 이 뭐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산업의 그런 서포팅도 마찬가지고 괜찮은 것일까라는 어떤 그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뭐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 나름의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부디 제 진심 어린 분석이 지금 불안과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좀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가는 잠깐 흔들릴 수 있어도 진정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진솔하고 진실된 이야기 숨기지 않고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양이 어, 주가가 엄청나게 13만 원 넘었었죠. 예, 넘었다가 전고점 대비 90% 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이슈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커뮤니티에서 감사 의견 관련 또 보도가 되었는데 회계 감사 이슈까지 겹치면서 금양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금양에 그 주식 투자를 하시고 고점에 투자를 하시고 뒤늦게 이제 또 저희 채널을 아시고 들어오셔서 또 대응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금양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걸까? 감사 의견 문제, 그리고 이제 재무 리스크, 그 다음에 언론의 공세, 그리고 주가 전망까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진정성 있게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 기사 내용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금양이 올해 외부 감사인을 3일회계법인에서 한울회계법인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뭐 이거는 저희 다 알고 있었죠. 교체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 기사에 따르면 일단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일회계법인은 국내 빅4 회계법인 중에 하나이고 매우 또 깐깐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울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금양과 인연이 깊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양이 과거 10년 동안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내리 적정 의견을 받아왔고 적정 의견은 회계감사에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다라는 일종의 합격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울은 10년간 금양의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줄곧 이상 없다라는 그런 도장을 찍어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2년 동안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금양이 2년 연속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부적정 의견이라는 말 자체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회계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취지의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거나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할 때 적정하지 않다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금양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경고 등의 불이 들어옴.
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엇 때문에 금양이 2년 연속 이런 충격적인 감사 의견을 받았을까? 핵심은 그겁니다.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죠. 즉,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 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감사 보고서를 보면 감사인이 금양의 계속 기업 존속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을 했어요. 이게 사실상 등골이 서늘해지는 문장입니다. 앞전에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 망할 수도 있다. 이 말을 돌려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금양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감사인을 맡았던 3.1회계법인은 이미 엄격한 시선으로 금양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고, 3.1이 2년 연속 부정적 의견을 내니까 올해 만약 또 비슷한 의견을 받으면 정말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 의견 겨절이라고 또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려하고 있는 상장 폐지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양의 경영진은 등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이제 감사인 교체 카드를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아무튼 교체된 한울 회계법인이죠. 회계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부터 금양과 좀 연계가 있다고 또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현직 재무 담당 임원 중에 한 명이 한울회계법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또 커뮤니티에서 이 금양이 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완만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줄 회계법인으로 갈아탔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물론 회사 측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타이밍이 타이밍인 만큼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여기에 이제 또 보면 그 원래 금양이 재무 사정이 악화돼서 작년부터 금융당국 그 지정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걱정이 되니까 당국이 직접 큰 회계법인을 지명을 해서 3년 동안 특별감사, 특별히 감사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그 3.1회계법인이 투입이 된 거죠. 원래 규정대로라면 3.1이 3년 동안 금양을 계속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양이 불과 1년 만에 이 족쇄를 풀어버렸죠.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작년 9월 달에 관련 그 규정이 살짝 변경되었어요. 원래는 3년 연속 연결 기준 영업 그 현금 흐름이 음성이면 지정감사 대상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개별 기준으로 판단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양은 연결로 보면 3년 연속 적자지만 개별적으로 재무제표로 보면 한 해라도 적자가 아니었던 때가 있기 때문에 지정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 법 개정 덕을 본 거죠. 규정이 바뀌자마자 금양은 서둘러서 3일에서 한울로 회계 법인을 또 교체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두고서 보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분분한데 금양이 감사 리스크를 피하려고 꼼수를 썼다.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를 하는 게 회사가 정말 이 진심을 다해서 진짜 일어서려고 어떻게 발버둥 친다라는 그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분명한 건 금양이 올해 감사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사히 넘어가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감사 의견은 생존과 직결됐다. 네,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앞전에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금양의 재무 상태를 좀 잠깐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의 속사정, 재무 사정 상태. 도대체 금양 재무에 뭐가 문제가 있길래 감사인이 계속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나? 먼저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의 자본 대비 빚의 비율인데 금양의 부채 비율이 최근에 579%까지 치솟았습니다. 579%라니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본보다 빚이 거의
6배나 많다. 6배나 많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안정적인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100% 내외, 높아도 200%에서 300% 미만 선인데 579%면 위험 수위를 훌쩍 넘습니다. 재무 안정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신호죠. 그리고 또 하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제가 봤는데, 이건 예전에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영업을 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죠. 이게 3년 연속 마이너스, 즉 영업에서 돈이 계속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나왔죠. 장부상의 이익은 둘째치고 현금 자체가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 결국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거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방법이 있죠.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또 갖고 있던 어떤 뭔가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양도 그동안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모으면서 버텼지만 흑자 전환을 못하면 버티기에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아카데미에서 설명을 또 앞전에도 드리고 비중 조정을 또 한 겁니다. 작년에.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 문제도 심각해요. 유동성 자산이랑 유동 부채, 부채를 비교하면 쉽게 말해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비교를 해보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무려 2,800억 원 정도가 더 많아요. 2,882억 원인데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여러분들 큰 돈이죠. 그렇죠? 눈앞에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막상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돈이 모자란 겁니다. 288억 정도가 2,882억 정도가, 이 정도면 회사 내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감사인이 계속 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주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니까. 이쯤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진작에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진작에 느끼셨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금양의 재무 상태는 한마디로 최악이에요.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판할 부분은 명확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 적자, 부채, 현금 고갈, 이게 한꺼번에 닥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더 악화시킨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유상증자 번복 사태입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규모가 4,5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증자를 통해서 돈을 조달하겠다고 했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희석되고 또 회사 사정이 안 좋구나 인정하는 꼴이니까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도 회사가 살려면 어쩔 수 없겠다 싶었고, 저희 또 윤철중 TV 커뮤니티에서도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관련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80% 이상이 참여를 하신다고 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올해 1월 금양이 갑자기 뒤집었어요. 유상증자 철회를 공시를 했어요. 시장은 거의 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죠. 근데 이것마저도 저희가 유상증자 철회마저도 아카데미에서 예측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10월 30일 2024년 10월 30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비중 조절하면서 금양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상황, 드림팩토리2 건설 계획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리스크 단 1% 리스크라도 배제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다. 드림팩토리2 완공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유상증자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해외 자본 유입을 포함한 추가적인 자금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외 시장 상황이나 금양의 재무 상태가 투자 유치를 방해할 경우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유상증자의 차질 지연이나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추가 비용 발생과 함께 주주 신뢰를 다시 한번 떨어뜨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후에도 계속 이제 금양 추가 코멘트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거래소도 결국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공시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번복을 했으니까
제재를 했어요. 결국에는 금양이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고 맙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이란 말은 그대로 공시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낙인이죠. 그 결과 지금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이런 20가지 금양이 겪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서 퇴출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앞전에도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퇴출이 되면 또 하락 모멘텀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수에서 빠지니까 연기금이나 인덱스 펀드 같은 패시브 자금들이 금양 주식을 대거 자동으로 팔아치우면서 주가 하락을 또 불렀어요. 실제로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악순환이 됐어요. 네, 악순환이 계속 됐습니다. 재무 상황이 나쁘니까 증자로 돈을 조달하려고 했고 번복하면서 신뢰는 떨어졌고 주가는 폭락하고 그 여파로 재무는 더 나빠지고 최악의 나선에 빠진 형국입니다. 이제 남은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올해 감사에서 감사 의견 거절 같은 이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금양은 또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위험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종목 상태인데다가 감사 의견까지 거절이면 거래소 규정상 즉시 퇴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그야말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커뮤니티에 입장을 하셔서 뭐 진작에 금양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뭐 하시는 분들, 윤 대표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 뭐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이제 금양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마음 되게 무거우실 거예요. 그럼 금양은 정말 희망이 없는가,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았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과 언론의 반응,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어떤 예측을 좀 하면서 과연 금양에 남은 어떤 희망은 현실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사태를 바라보는 언론과 시장의 시선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최근 신문이나 뉴스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금양 또 추락, 금양 뭐 상장 폐지 위기, 무시무시한 헤드라인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주가가 이미 고점 대비 90%나 넘게 빠졌는데도 쉬지 않고 지금 뭐 때리고 있습니다. 왜 언론은 이렇게까지 금양을 두들겨 때릴까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관심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금양이 한때 시가총액이 수조 원대에 달하면서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되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무려 2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주로 참여했던 기업이에요. 주가 급등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고 지금은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로 지금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이만큼 여러분들 화제가 되고 드라마틱한 소재도 드물 거예요. 재수없죠. 영광의 정점에서 나라까지 떨어진 스토리, 그리고 수십만 그 개인 투자자 개미들의 눈물, 아주 이거 기사로 쓰기에 충분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 뉴스의 특성입니다. 부정.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더 관심을 끌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뭐 위기다, 뭐 파국이다, 이런 단어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언론은 또 조회수를 위해서라도 더 자극적인 제목을 뽑곤 합니다. 이미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어도 혹시 더 나쁜 일은 없을까, 그런 심리를 건드리면 독자들이 기사를 또 클릭하게 되겠죠. 금양 관련 기사들이 요즘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무진을 만났고 또 정주식 전무님께서 앞전에 또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인터뷰 때 이 이상 더 최악의 상황은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문제가 지연될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금양의 기술력은 그거에
저희들의 이제 그 일시적인 일부 자금의 지금 문제를 위해서 일제 정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투자자 패닉 뭐 이런 단어들로 가득해요. 사실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거는 너무나 괴로운 그런 그 기사들입니다. 이미 뭐 마음고생을 시컷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소금물을 뿌리는 격이죠 지금. 예. 실제로 금양 또 상황이 심각하긴 합니다. 언론이 괜히 억지로 나쁜 그 부분들을 쓰는 게 아니라 팩트 자체가 사실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재무 위험, 상장 적격성 논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짚어야 할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만 문제는 밸런스입니다. 회사 측의 해명이나 반론은 거의 없어요. 일방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시면 거의 뭐 매번 회사의 의견을 찾아보시기 힘들 겁니다. 특히 많은 기사 끝부분에 여기도 보면은 이런 것들. 예. 금양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는 이런 문장이 붙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기사를 봤는데 항상 회사 측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금양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 왜 연락이 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가면은 흔쾌하게 이렇게 인터뷰 진행하고 진행 다 하는데 정말로 물론 뭐 회사가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니까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그냥 직진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언론이 애초에 회사의 입장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일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지 기사 형식상 연락을 시도했다고 쓰는 거지 실제로 제대로 소통을 하려고 했는가 정말 진짜로 저처럼 직접 뛰었나 뭐 인터넷들이 가면은 왜 못 만납니까? 2차원지 기업들이 거기 다 깔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의심이 좀 들죠. 어느 쪽이든 이런 식의 보도는 독자들에게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 결과 주주들은 금양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만 접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뛰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 취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 사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또 전무님과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고 심각했습니다. 40분가량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정리해서 아카데미에서 이거는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고 아무튼 뭐 회사 분위기도 물어봤어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서 안타깝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도 또 비춰졌습니다. 재무 위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동원을 해서 유동성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고 구체적인 얘기는 또 제가 유튜브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투자 유치든 뭐 어떤 그런 부분이든 그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 2차전지 신사업 역시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겉보기엔 위기에 몰렸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안에서는 지금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인상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금양 측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 대응하지 않는 이유 물어봤는데 회사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섣부른 해명이 오히려 오해를 부를까 조심스럽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무님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책을 발표했다가 또 번복하면 더 큰 신뢰 훼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와전돼서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것만. 그러니까 조용히 결과를 내놓겠다라는 어떤 취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일리가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주주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좀 자세한 말씀을 좀 듣고 싶죠. 아무튼 자세한 말씀들은 저희가 커뮤니티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금양에 투자하시지 않은 분들마저도 또 보시고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무료 플랫폼이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는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커뮤니티에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또 드릴 수 있는 또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현장에 미팅을 좀 진행하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단 적어도 금양이 손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언론에 비친 모습만 보면은 금양이 뭐 그냥 허둥지둥 무슨 대책 없이 몰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버팀목을 마련 중인 겁니다. 물론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 시장 반응은 뭐 지금 다시 또 1%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부족하죠. 예.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 나올 때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주가가 툭툭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예. 이미 뭐 투매를 하고 떠난 분들도 있고, 반면에 또 이 싸움에서 끝까지 버티겠다고 꿋꿋이 홀딩하는 그 주주분들도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봐도 뭐 이제 댓글을 보면 나는 끝까지 간다 라는 분들과 뭐 이젠 지쳤다 포기한다 라는 분들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포기는 여러분들 손절은 진작에 대응을 했어야죠. 작년에 제가 비판에 말씀하고 커뮤니티 들어오시라고 했을 때. 지금 뭐 90% 80% 이상 떨어진 마당에 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아무튼 그만큼 향후 전망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큰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또 궁금한 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도대체 금양이 정말 상장 폐지가 될까? 아니면 기사 회생할까? 주주로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제일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에요. 어제도 며칠 전에도 또 제일 뜨거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정해진 운명도 아니에요. 상장 폐지가 되려면 이거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해 감사에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럼 또 바로 이제 거래 정지 관련해서 이제 또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 상장 적격성 심사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본 잠식 50%가 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재무적 요건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금양이 위기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무슨 뭐 최종 사용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회사는 그리고 당연히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완전한 전사적인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인 교체한 것부터가 그 노력을 보여주는 예고, 한울회계 법인이라면 작년 그 3일처럼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극단적으로 의견 거절을 내놓기보다는 회사와 조율을 하면서 한정 의견 정도로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기대입니다만, 예,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금양도 현재 자본 확충이나 채무 조정 같은 응급 조치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그 자금에 관련된 그런 어떤 수요를 받아서 부채를 줄이고 당장 급한 거를 끄면 또 차차 또 좋은 그런 또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현실적으로 상장 폐지 위험은 제로는 아닙니다만 회사가 이거를 막기 위한 카드를 계속 꺼낼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상폐된다고 단정지을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런 극단적인 위기 때는 마지막 순간에 꼭 극적인 타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 주식 추가 매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아카데미에서는 지금 코멘트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카데미는 이제 저희를 믿고 입장을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코멘트가 나갈 수밖에 없고, 매도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는 듣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투자 성향이 다 달라요. 상황도 다 달라요. 예,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예, 이게
belong to the other side에 있으신 the other 포지션에 있는 분이 많으시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금양의 미래를 믿고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분이라면 뭐 만약에 이 평단가를 보고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고, 지금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어요. 저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양이 살아남아서 회복을 한다면 저점에서 잡은 또 큰 수익으로 돌아올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지금이 저점이다, 더 내려갈 수 있다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흔히 공포에 살아 라는 말 있어요. 그렇죠? 남들이 던질 때 용기 내는 전략이 있죠.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회사가 회복할 것을 전제로, 확신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유 자금이어야 됩니다. 지금 금양에 물려서 손실이 큰데 마음은 급하고 야 이거 빚을 내서라도 저점에 물타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건 절대 금물이에요. 예, 자칫하면 수렁이 더 깊어질 수가 있다. 예,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추가 매수는커녕 기존 물량도 일부 정리를 해서 위험 노출을 줄이는 게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손실이 있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여러 가지들을 염두를 해서 지금이라도 손실을 확정짓고 나오는 편이 마음 편하다. 그렇게 또 이제 코멘트를 띄고 진행을 했었죠. 그 결과 우리는 금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저점을 매수해서 그 와중에 또 저점 매수해서 2만원 이상 올라갔을 때 또 한 번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다 여기 자료도 다 있어요. 커뮤니티에. 중도적인 접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망하면서 상황 지켜 보는 거. 뭐 이게 태반 아니겠습니까? 굳이 지금 손절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 매수도 못하는 것이고, 향후 몇 가지 나올 신호들을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에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추가 매수든 홀딩이든 손절이든 정해진 옳은 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고 충분한 정보와 숙고를 거쳐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식이면 안 돼요. 참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애매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애매하다는 표현도. 그렇죠? 금양이 회복할 가능성, 이유, 긍정적 시나리오를 보면 희망적인 요소가 제로는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미팅을 또 진행을 했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2차전지 신사업입니다. 금양이 상당히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재무위기가 온 원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쵸? 근데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이 사업이 그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180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금양은 현재 기장군의 대규모 2차전지 공장을 준비하고 있고 469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양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이 최신형 배터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6월 첫 양상을 한다고 진행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제 좀 고무적인 소식은 수요처가 있다는 점.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랑 첫 해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고, 또 최근에 이제 또 전무님이랑 미팅을 하면서 또 좋은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또 와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외 여러 고객사들과 배터리 샘플 테스트 공급 관련된 어떤 그런 것도 지금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본격화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시장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관심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재무는 좋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거밖에 없어요.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드림팩토리 부산시에서 밀어주고 있는 저력. 잘 보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공급 계약들이 이게 스물스물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면, 현실화가 되면 금양 실적 구조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희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거죠. 계약들이 현실화가 되면. 지금 배터리 사업 준비로 돈만 쓰고 있는데 한번 이게, 제 말은 캐시카우로 여러분들 전환이 되면 수천억 원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추가 자본에 대한 확충 성공 가능성도 아직 제로는 아닙니다. 유상증자가 물거품이 됐지만 결국 지금 가장 포커싱이 된 게 뭘까요? 살 길은 자금 확보예요, 여러분들.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여러분들.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하거나 뭐 어떻게 진행을 해서 증자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삼자 매점 형태로 전략적인 투자를 드리거나. 아마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투자 유치가 필수적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행히 금양이 추진하는 배터리 사업이 완전히 허황된 그림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또 미팅을 통해서 인지를 했고, 그전에도 인지를 했지만, 예, 뜻밖의 어떤 큰손 투자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든 어떤 해외 자본이든 금양의 기술력 아깝잖아요. 높이 보고 투자하면 단숨에 이거는 진짜로 유동성 위기가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금양의 기존 사업이랑 자산이에요. 2000지 사업 이전에 화학소재랑 발포제 나름 주력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쵸? 물론 이제 몇 년 적자로 어려워졌지만 완전히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쵸? 뭐 스피노프 해갖고 또 자금을 또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또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실제로 과거에 또 어려움을 가져왔던 기업들이 비핵심 자산을 매각을 해갖고 기사회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또 구조조정 카드를 쓸 여지도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금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도 그려놨습니다, 머릿속에. 캐시카우, 뭐 구원투수의 어떤 자금, 여러가지 이제 조정으로 해서 버티기 싫단, 이게 단독으로든 복합적으로든 이루어진다면 금양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바닥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반등을 할 가능성도 높죠. 물론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제가 알려고 노력하고, 설사 제가 아는 부분이 있더라도 함부로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된다더라, 뭐가 어떻더라, 있지도 않은 얘기, 그리고 있는데 없는 얘기, 없는데 있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항상 커뮤니티 내에서 말씀을 드려요. 네, 목이 많이 아파서 이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커뮤니티에 뭐 진작에 들어올까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쩔 수 없죠. 뭐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함께 하는 거에 감사하고, 아직도 결국에는 이제 큰 손실로 인해서 지금 뭐 팔아봤자, 손절을 해봤자 뭐 큰 자산책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온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금양 관련해서 이렇게 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크게 물려 있으신 우리 주주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달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계좌 손실에 마음이 무너지고 언론에서는 연일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패닉에 빠져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을 유지를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팔고 후회하거나 남들이 판다고 덩달아 공포에 질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뭐 파시지 않는다고 마음을 먹고 장기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70%, 80%, 90%된 거 아닙니까? 이미 대응하실 분들은 그 전에 다 대응을 하셨어요. 제가 또 방송에서 또 실제로 공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로서 남으시길 바라겠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 살아나면서 좀 어떤 무지갯빛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본질과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는 기업, 그 다음에 성장 산업과 다르게 움직여요. 지금 뭐 앞으로 5년, 2030년에 뭐 이 성장 산업이 바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주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또 온갖 소음의 영향을 받아요. 장기적으로는 보면 기업의 가치에 수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금융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이고 지금 시장이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곱씹어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금융을 거의 뭐 고철 덩어리처럼 취급하지만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면 아직 숨은 잠재력이 남아 있을까요? 이건 누구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미래니까. 그쵸? 다만 저는 어느 정도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성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유행에 휩쓸려 다니다 보면은 높은 곳에서 사고 낮은 곳에서 파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커뮤니티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시각을 넓히세요. 2차전지에만 몰입되지 마시고, 그리고 2차전지에 맹신된 투자만 하실 분들은 커뮤니티 입장 자체를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정보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랍니다.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금융 관련 보도들을 보면 너무 선정적이고 편향된 면이 있다고 느껴요. 팩트는 취하되 과장이나 추측은 걸러내십시오.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시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세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보고서, 재무제표, 공시 자료들, 이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남들이 떠드는 루머나 자극적인 기사 제목에 흔들리기보다 직접 팩트를 보고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성과는 결국 결과로 판단을 해요. 지금 과정이 힘들고 여러 번 마음이 바뀌고 손실에 좌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계좌가, 내 계좌가 플러스 이게 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어요. 과정에서 조금 실수하고 돌아가도 결국에 이익을 얻으면 승자인 거고, 반대로 중간에 너무 잘하다가 끝에 가서 다 크게 손실을 보면 이건 패배죠.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손절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물론 무작정 버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교훈을 받게 돼요. 너무 큰 꿈에 취하면서 또 현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들도 보였고, 리스크 관리를 또 소홀히 하면 또 어떤 그 인기 주식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포와 이런 어떤 탐욕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교차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그 시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양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떻게 끝날지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겠죠. 비록 지금은 최악의 폭풍 속에 있지만 결국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이고, 폭풍이 지나면 또 태양이 다시 뜹니다. 그렇죠? 아무튼 오늘 이 방송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올해 큰 좋은 소식 하나 꼭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응원 좀 더 해주시고 좀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깝지만 좀 응원 진짜 저만큼 응원 어떻게 합니까? 부탁을 좀 전문님 드리겠습니다. 저만큼 응원하는 사람이겠어. 그건 좀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더 이럴수록 더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야지 뭐 주주분들이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또 윤치중 PD님께서 이 금양을 위해서 뭐 주주님들에게 많은 또 홍보를 해주시고 열심히 또 금양과 함께 노력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또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근데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더욱 열심히 가열차게 열심히 해서 이런 난관을 좀 극복하고 더 야무지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절중 TV를 포함한 우리 이제 구독자 또 이제 주주분들께서도 좀 더 힘든 더 내시기를 좀 소원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더 많은 좀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좀 보답을 드리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드셨어요.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카드 정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